시사.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에 착수를 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방통위가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가 송달이 이미 됐죠. 예, 제가 7일날 받았습니다. 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그 무도하기가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KBS 수신료 그 분리 조치를 취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차도 또 그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뭐 그런 대사가 있다 그러던데 예. 내가 깡패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깡패라 그러면 깡패다라고 했다는데 지금 꼭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절차나 근거가 빈약했다. 절차적인 문제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뭐 저의 그 해임 안을 그저 상정하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려고 그러면 긴급안건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 의원이 그 나중에 그날 그 안건 상정할 때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왜 긴급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사실은 또 인사 문제라는 거는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그 우리 이사님의 그 증언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거고 또 저에 대한 그 해임 그 요건이라고 해임의 사유라고 들어놓은 것들이 다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는 그것을 뭐 수정하거나 또 저기 고치도록 했고 또 보완한 그런 일들을 주로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통위는 경영 감독 부실이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바로잡는 게 어떻게 경영 감독 부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하튼 무조건 해임하겠다. 방통위가 이렇게 나서면 박문진 이사 구성이 크게 바뀌는 거죠. 바뀌겠죠. 지금 뭐 저하고 김기중 이사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해임되면은 아마 지금 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으로 오면은 5대4가 되겠죠. 5대4. 네. 여야가 5대4 구도가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MBC 사장이 바뀌는 겁니까? 그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들겠죠. 그럼 MBC 경영진 바꾸고 난 다음에는 MBC의 보도랄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당장은 저희 그 MBC 구성원들을 저는 믿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2008년 이후에 우리가 생생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다시 재현될 거라고 뭐 상상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냥 계속 동일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해임을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KBS든 MBC든 이사 사장과 관련해서는 다 부당하다라고 대법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이에 대한 해임 사유는 비슷하지도 않고 그것보다도 훨씬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해임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나는 우리 법원이 상식적이라면 이런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방통위 검사가 하나 있고요. 지금 갈래가 하나가 또 감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국민감사라고 국민감사 해서 그 일반 시민 뭐 300여 명이 요청하면 그걸 저기 감사원의 그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청구를 한 주체도 지금 이 공영방송을 흔들고 있는 뭐 공정언론연대인가 하는 그런 단체들이 한 것이고. 거기에서 한 거군요. 또 그 감사원의 그 국민감사 실시 결정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민감사를 실시하려면 부패방지법 72조에 따라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가 불법이거나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그 부패 행위가 있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무슨 부패 행위가 있고 무슨 법령 위반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행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답으로 해서 그건 사실은 그 기본 요건이 안 됐는데 감사를 실시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 그러니까 첫 재판부의 그 변론기일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예. 재판부도 감사원이 왜 감사를 실시했는지 그게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꼭 그걸 소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근데 감사원은 지금 방문진이 감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참 황당한 주장인데 예. 감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이 방문진이 MBC 자료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해요. 방문진과 MBC는 어쨌든 별도의 법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MBC에 감사원에다가 자료 제출을 하라고 그러니까 협조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요구를 했어요. 이 감사원에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니 좀 내라고 협조 공문을 6번이나 보냈는데 예. MBC가 안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 감사원은 제3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출석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법이 있으니 우리를 통하지 말고 그럼 직접 그 감사원이 그 MBC의 자료를 받아라. 우리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감사 방해예요? 그랬더니 감사원이 MBC하고 관계사에 이미 자료 제출하라고 다 요구했거든요. 예. 그러면 됐지 왜 저희한테 감사 방해라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라고 지금 검찰에 넘겼다는데 뭔가를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자료를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감사 방해를 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로 아마 넘겼을 것 같은데 예.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긴다라는 건 사실은 고발을 하거나 그렇죠. 또 뭐 수사 협조 요청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낮은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 혐의가 확인이 안 되지만 뭐 하여튼 니네가 혹시 수사를 하면 참고하라. 이런 정도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제 감사방해 혐의라고 하는 거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예. 그 8월 3일 날 가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한테 물어본 게 이 감사방해 혐의하고 뭐 공공기록물법 위반 뭐 이거 가지고서 계속 물었는데 그때 제가 저 감사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MBC 자료를 받아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의무는 없는데 그래도 협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협조 요청을 한 6번 하셨다며요. 예. 그랬더니 근데 그 6번이 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게 한 번밖에 안 한 거라는데 한 번은 하면 협조 요청 한 게 아니고 뭐 몇 번 해야 그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기고 검찰까지 좀 개입을 보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는 해임의 어떤 근거 자료를 그나마 그래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계획된 일정에 빨리 해임시키겠다.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이미 방통위에서 저희 해임 사유에 그걸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집어넣어놨어요? 감사방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는데
난 도대체 그것도 이상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최종적인 결정도 나지 않았고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그 문답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질문을 왜곡해 놨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왜곡하면 제 답이 그 질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감사 방해를 한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답서는 서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서명도 안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저에 대한 그 조사가 지금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자료들이 그 방통위로 넘어갈 수 있는지 정부기관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런 식의 자료를 오고 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서명만 하면은 문답서에 서명만 하면 예든 아니오든 답을 했었을 때 그게 다 위법하도록 질문서를 그렇게 조작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런 모든 방통위나 감사원의 그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고 예. 또 그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목표는 그 공영방송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사형화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KBS2도 민영화하겠다, MBC도 뭐 민영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예. 또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를 없애서 예. 결국은 취약하게 만들므로 해가지고 미국의 PBS처럼 공영방송이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공영방송 이런 거를 만들려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아무도 안 보는 방송.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여당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공영방송 정상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돌려놔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언론 지형에서 한 번도 그 평평한 운동장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었고 그나마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기울어지게 만든 것이 그 현재의 공영방송들이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의 이퀄라이저. 예. 네. 예. 그 공영방송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공영방송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 뭐 그 방송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오로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이 튼튼하고 그래서 그 공영방송을 통해서 사회가 통합되고 더욱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는데 예.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거를 다시 그 사형방송 체제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어져서 정말 그 약자나 그 국민들이 호소할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런 공영방송 흔들기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배구조 체제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권력기관이라든지 정치권이 그 공영방송의 이사선임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이 되고 그 이사진들이 경영진들의 그런 책임 경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그 방향성은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이었습니다. 내일은 권태선 이사장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 여당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